태양계에는 마치 이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모든 법칙으로 따져봐도 원래라면 그런 곳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도 그런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확실히 지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수백 개의 화산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마그마를 뿜어내고 있고 그 주변은 얼어붙을 듯한 우주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장소의 이름은 바로 이오, 목성의 5번째 위성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천체 이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채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갈릴레이, 보이저, 그리고 화산의 발견. 이오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는 1610년에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 특히 목성 주변을 관측하던 중 그 옆에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별 4개가 반짝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별들은 사실 목성을 도는 위성이었던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오였습니다. 지금은 이 거대한 행성, 목성에 95개가 넘는 위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오는 유난히도 요동치는 매우 활동적인 위성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 화산 활동이 가장 격렬한 천체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오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위성이라 할 수 있죠. 이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내 헤라를 모시던 여사제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천둥의 신 제우스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고 이오도 열렬히 그 사랑에 응답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이오도 1979년 이전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름이 3642km로 위성치고는 꽤 큰 편이긴 하지만 달의 지름이 3474km인 걸 생각하면 조금 더 클 뿐이죠. 게다가 이오보다 훨씬 더 큰 위성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성은 지름이 무려 5268km에 이르는 가니메데입니다. 참고로 이건 수성보다도 약 8% 정도 더 큰 크기입니다. 그런데 1979년 3월 시속 약 6만 킬로미터, 초속 17km의 속도로 이오를 스쳐 지나간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사진은 지구의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사진에 담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활동 중인 화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화가 끝난 흔적이 아니라 화산이 한창 분출을 하고 있는 생생한 모습이었죠. 이오를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뜨거운 마그마를 하늘로 뿜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 이외의 천체에서 화산이 실제로 분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 인류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화산은 펠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혹시 전설적인 축구선수 이름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와이의 불의 여신 펠레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979년 7월 지구에서 보낸 또 하나의 탐사선 보이저 2호가 이오 근처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때 찍힌 사진에는 무려 9개의 활동 중인 화산, 수십 개에 이르는 용암의 흐름, 그리고 크고 작은 칼데라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쯤 되면 과학이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화산이라는 건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이오의 화산은 왜 비정상적인가? 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암석질 천체에서 화산이 생기는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편입니다. 행성이나 위성 내부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이 쌓이게 됩니다. 이 열이 생기는 원인은 한정적입니다. 천체가 형성될 때 남겨진 에너지, 방사성 원소의 붕괴, 그리고 운석 충돌 등이죠. 이런 열이 내부를 가열하고 압력을 높이면 결국 지각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면서 그 틈을 통해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지구의 경우 화산은 주로 판과 판이 맞부딪히거나 서로 갈라지는 곳, 혹은 하와이처럼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지각 아래에는 마그마가 고여있는 공간이 있고 이곳에서 화산계에 마그마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구조인데요. 얼핏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이오에 적용해보면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오가 너무나도 작다는 점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고작 67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작은 천체가 열을 오랫동안 내부에 가둬둘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수십억 년 전에 이미 식어버려서 지금쯤이면 달처럼 활동을 멈춘 죽은 천체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오에는 판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구처럼 지각이 움직이거나 떠다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지각이 밀려 들어가는 섭입대 같은 구조도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오에 존재하는 화산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화산이 무려 약 400개에 달합니다. 이미 분화가 끝났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춘 화산들, 혹은 지형이 희미하게 남은 화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000개를 넘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화산 활동은 보통의 내부 에너지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오의 분화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분화야말로 이오라는 위성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방식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기존에 알려진 메커니즘과는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오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분화하는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목성은 어떻게 이오를 뜨겁게 달구는가? 해답은 이오 자체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오의 머리 위에는 중력의 지배자이자 진정한 주인, 바로 목성이 우뚝 서 있죠.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무려 318배, 그리고 이오의 무려 2만 1000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압도적으로 거대한 존재인 만큼 그 중력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목성의 중력은 단순히 위성을 붙잡아두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고문도구처럼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조수간만의 차, 즉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은 달의 중력 때문에 생깁니다. 이오는 목성에서 약 42만 1700km 떨어져 있는데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 약 38만 km보다 약간 더 먼 수준입니다. 그런데 목성은 지구보다도 318배나 더 무겁기 때문에 이오가 받는 중력의 영향은 훨씬 더 강하고 격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더 얽혀 있습니다. 만약 이오가 완벽한 원형 궤도를 돌고 있다면 그 표면엔 목성 쪽으로 미묘하게 튀어나온 혹이 생기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오의 궤도는 타원형입니다. 이 말은 곧 이오가 느끼는 중력의 강도가 마치 맥박처럼 계속해서 변한다는 뜻이고, 그 결과 이오의 몸체도 끊임없이 눌렸다가 늘어났다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찰력이 더해집니다. 이오 내부에서는 막대한 양의 물질이 거칠게 서로 비벼지고 있는 건데요. 상상해보세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할지를요. 마치 철사를 여러 번 굽히다 보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철사와 달리 이오 내부에는 규산염과 철, 황 같은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광물들 역시 그 격렬한 마찰 앞에서는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오의 열의 정체입니다. 형성 당시의 잔열이나 방사성 붕괴열이 아니라 바로 조석 가열이 주된 여론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오는 단순히 목성만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중력의 춤에는 또 다른 두 개의 위성, 유로파와 가니메데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위성은 궤도 공명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오가 4바퀴 도는 동안 유로파는 2바퀴, 가니메데는 1바퀴를 돕니다. 이 공명이 없었다면 목성의 중력은 금세 이오의 궤도를 완벽한 원형으로 바꿔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유로파와 가니메데가 끊임없이 이오에게 중력의 간섭을 주기 때문에 이오는 안정적인 원형 궤도에 절대 안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신이 모든 것을 설계해둔 것처럼 제우스가 사랑한 여인에게는 도망칠 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도 닮아있죠. 목성의 중력이 주는 압박, 타원형 궤도, 그리고 다른 위성들의 끊임없는 중력 간섭, 이 모든 조건이 겹쳐지면서 이오는 마치 우주의 대장간처럼 변모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초고온과 초고압 아래 뜨거운 용암의 바다가 출렁이고 수백 개의 화산이 불을 뿜으며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폭발이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오의 표면을 가득 채운 에너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탐사선 갈릴레오는 이오를 적외선으로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할 정도로 온도가 높은 지역과 열이 주기적으로 급상승하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오의 표면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 저장소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는데요. 그리고 2011년 갈릴레오 탐사선이 수집한 자기장과 중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이오가 목성의 자기장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이상한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오 지하 전역에 높은 전도도의 마그마층이 퍼져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계산 결과에 따르면 위성의 지각 아래 30에서 50km 깊이에 부분적으로 녹은 마그마의 바다가 퍼져 있으며 그것이 이오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오의 표면에는 단 한순간도 고요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틈이 갈라지며 마그마가 넘쳐 흐르고 땅은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오의 표면에는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펠레 화산인데요. 분화구 주변에는 주황색의 퇴적물이 고리 형태로 퍼져 있는데 그 지름이 무려 1000km를 넘습니다. 이 화산은 주로 이산화황, 황먼지, 황기체 등을 최대 500km 높이까지 뿜어올립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화산, 그것이 바로 로키 파테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분화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맞먹는 면적을 가진 거대한 용암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표면은 가끔씩 식어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용암 쓰나미를 일으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식어 굳은 표면이 쩍쩍 갈라지며 붕괴되고 다시 녹아내리며 가라앉은 뒤 그 위에 불꽃처럼 반짝이는 거울 같은 호수 표면이 또다시 드러나는 장면을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약 400일에서 600일 주기로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오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오의 매력은 단순히 화산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산들까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사울레 몬테스는 태양계 안에서도 손꼽히는 높이를 자랑하죠. 높이가 무려 18km로 에베레스트의 2배에 달합니다. 지구에서는 그런 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에 눌려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오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오에도 대기가 있긴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명목상의 대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산화황으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베일 같은 것이며 기압은 지구의 몇 억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나 다름없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오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목성이 단순한 중력의 괴물일 뿐 아니라 강력한 자기장까지 지닌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강한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띈 입자들이 이오의 희박한 대기를 때리면 이오의 가장자리와 적도 부근에서 발광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편 흔히 골이라고 불리는 구조는 이오를 둘러싼 오로라가 아니라 이오가 공급한 입자들로 형성되어 목성을 에워싼 이오 플라즈마 토러스입니다. 이오의 생명은 존재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조금은 의외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이오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오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조차도 존재하지 않죠. 게다가 온도 차이가 극심해서 표면 대부분은 영하 160도에 이르며 반면 화산 중심부는 섭씨 1600도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도 지구에는 심해 화산 주변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오에도 그런 생명체와 비슷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체감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이오는 미래의 극한 관광의 성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2024년 2월에는 탐사선 주노가 이오 상공 불과 1500km 지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촬영된 수십 장의 사진에는 거대한 균열과 충돌구, 용암 평원, 그리고 가스 분출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사람들의 관심은 높지만 이오만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탐사 미션은 아직까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의 우주과학 연구는 생명 가능성이 더 높은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